2022년 1월 주식 하나를 사겠다고 114조 원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청약 참여만 442만 건. 여러분도 그 줄에 서 있었을지 모르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가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영업이익 1133억 원.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기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같은 공시에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준 세액공제 2410억 원.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손실 127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흑자로 만든 건 배터리를 판 돈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한 걸 보여드릴게요. 2025년 이 회사 매출은 23조 6718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조 3461억 원, 전년에 5754억 원에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2배로 늘어난 거죠. 원가를 잘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해에도 세액공제를 빼면 3007억 원 적자였거든요. 늘어난 건 배터리 판매가 아니라 미국에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공시에 찍히는 이익과 실제로 배터리를 만들어 팔아서 남긴 이익이 3년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 사이에 빈칸을 매 분기 수천억 원씩 들어오는 미국의 세액공제가 메우고 있어요. 회계장부의 흑자와 사업의 흑자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건 실적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대체 뭘 파는 회사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를 파는 회사일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의 손익을 만드는 건 배터리를 미국 땅에서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만든 물건이 아니라 만든 장소에 값이 붙습니다. 같은 배터리를 폴란드에서 만들면 한 푼도 안 붙고 미국에서 만들면 킬로와트 시당 45달러가 붙어요. 제조업에서 이런 구조 흔치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잠깐 쉬고 있는 거고 이 캐즘만 지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수요가 언젠가 돌아오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은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손익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익을 결정하는 주체가 완성차 고객사에서 미국 재무부로 옮겨갔거든요. 수요가 회복돼도 이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적자를 견딘 이 회사가 어떻게 세계 3위까지 갔는지, 그 다음 2022년 미국에서 통과된 법 하나가 손익계산서의 문법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왜 이 흑자에 만기가 붙어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지금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는 곳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까지 갑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까 그 1033억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야기는 1992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영국 출장을 갔다가 2차전지 샘플을 하나 들고 돌아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니라 충전해서 다시 쓰는 배터리요. 그걸 연구진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게 우리 미래 사업이 될 거다. 문제는 그때가 1992년이라는 겁니다. 전기차는커녕 휴대폰도 벽돌만 하던 시절이에요. 1997년에 시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 일본 회사들이 이미 몇 수 앞서 있었어요. 품질은 밀리고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났습니다. 2005년에는 한 해 적자만 2천억 원. 그때 사내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을까요? 이제 그만하자였습니다.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에 매년 수백억 수천억을 넣고 있었으니까요. 냉정하게 보면 그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장이 이걸 밀어붙입니다. 배터리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동력이다. 끈질기게 하다 보면 성공할 날이 온다.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맞았죠.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을 게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적자를 견디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룹 전체가 벌어다준 돈으로 한 사업부의 적자를 계속 메울 수 있는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뚝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력의 이야기예요. 그 인내가 처음 결실을 맺은 게 2007년입니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배터리를 넣게 돼요. 그리고 2009년 미국 GM의 전기차 볼트의 공급자로 선정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완성차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그 차가 단종될 때까지 몇 년을 함께 갑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한번 검증받는데 3년,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가격만으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성격을 결정한 선택이 나옵니다. 배터리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비싸지만 멀리 가는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덜 가지만 싸고 튼튼한 배터리. LG는 앞쪽을 골랐습니다. 니켈을 많이 쓴 삼원계에 파우치라는 얇은 형태를 결합했죠. 중국 업체들이 간 길은 정반대였어요. 값싼 리튬 인산철, 각진캔 형태. 쉽게 말하면 LG는 프리미엄 세단을, 중국은 경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2020년 12월 LG화학은 이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 회사로 만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탄생이죠. 그리고 2022년 1월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공모 금액 10조 원이 넘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모로 10조를 넘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청약에 몰린 증거금이 114조 원, 참여 건수가 442만 건, 전 국민이 줄을 선 겁니다. 왜였을까요? 다들 같은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때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공모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주가는 33만 3천 원, 4년 반 동안 11% 올랐어요. 그 사이 시가총액은 약 77조 9천억 원, 여전히 코스피 최상위권입니다. 국민연금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구조는 남의 회사 사정이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이 미국 정책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상장으로 모은 10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북미로 갔습니다. GM과 절반씩 투자해 만든 합작사 얼티엄 셀즈가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공장을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LG는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 돈을 주기 전에 이미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건 정책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따라간 투자였어요. 그런데 2022년 8월 그 두 개가 겹쳐버립니다. 2022년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법이 통과됩니다. 이름은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내용의 상당 부분은 자국에서 만든 제품에 돈을 주겠다는 산업 정책이었어요. 그 안에 배터리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터리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손익계산서의 문법 자체가 바뀌거든요. 이 법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줄여서 AMPC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미국 안에서 배터리 셀을 만들면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그걸 모듈로 조립하면 10달러를 더 줍니다. 합쳐서 45달러. 그리고 이 돈은 회계장부에서 영업이익에 그대로 얹힙니다. 2026년 1분기부터는 아예 매출에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세금 얘기가 아니라 실적 얘기라는 뜻입니다. 즉 만들기만 하면 팔리기도 전에 이미 돈이 붙습니다. 45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70kWh로 잡으면 3,150달러, 우리 돈으로 430만원쯤 됩니다. 차 한 대 팔 때마다 정부가 400만원 넘게 얹어주는 셈이에요. 업계에선 이게 배터리 원가의 3분의 1 안팎을 커버한다고 봅니다. 식당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음식값은 손님이 내는데 재료비의 3분의 1은 정부가 따로 입금해줍니다. 이 식당의 손익은 이제 손님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023년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33조 7,455억 원, 영업이익 2조 1,632억 원을 기록해요. 전년보다 매출은 31.8%, 영업이익은 78.2% 늘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죠. 그때 시장은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배터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드디어 왔고 30년 인내가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읽은 거예요.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착시였습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정확히 잡고 갑시다. 이익이 붙은 이유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배터리를 미국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다시 보세요. LG는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고객을 따라간 투자였는데 그 자리에 2년 뒤 정책이 내려앉은 겁니다. 실력이 만든 준비와 운이 만든 타이밍이 정확히 겹친 지점이에요. 성공 사례를 볼 때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교훈을 잘못 배웁니다. 그럼 경쟁사는 왜 못 따라왔을까요? 세계 1위는 중국의 CATL입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40.2%예요. 압도적이죠. 기술도 있고 가격도 쌉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사실상 막혀 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격에서 막힌 겁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의 기업이 만든 배터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규정이 짜였거든요. 세계 1위가 못 들어오는 시장, 그게 LG의 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해자라고 하면 브랜드나 기술, 네트워크처럼 회사가 직접 쌓아 올린 걸 말하죠. 그건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렵지만 최소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LG의 해자는 달랐어요. 이 해자를 판 건 LG가 아니라 미국 의회입니다. 남이 파준 해자는 남이 메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갑자기 꺾입니다. 이른바 캐즘이죠. 초기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다 샀고 그 다음 대중은 아직 지갑을 안 열던 구간이에요.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매출 25조 6,196억 원으로 24.1% 감소, 영업이익 5,754억 원으로 73.4% 감소, 그리고 4분기에는 영업손실 2,255억 원을 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어요. 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한 4분기 손실은 6,028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숫자로 해부해보겠습니다. 2025년입니다. 매출 23조 6,718억 원, 공시 영업이익 1조 3,461억 원,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해였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걷어내면 3,007억 원 적자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그 해에 미국에서 들어온 돈이 1조 6천억 원대라는 뜻이 됩니다. 배터리를 팔아서 번 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받은 돈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6년 2분기 매출 7조 566 건 2억 원, 영업이익 1,133억 원입니다. 전분기에 2,078억 원 적자였으니 분명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1분기도 세액공제 1,898억 원을 빼면 손실이 3,975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도 같은 계산을 해볼까요? 이번 분기 세액공제가 2,410억 원 빼면 1,277억 원 손실이고 영업이익률로는 마이너스 1.7%입니다. 3년째 똑같습니다. 공시는 흑자, 본업은 적자. 이 간극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회사의 진짜 고객은 누구일까요? 매출을 주는 건 GM이고 현대차고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주는 건 미국 재무부예요. 매출의 주인과 이익의 주인이 다른 회사인 거죠. 아까 식당 비유로 돌아가면 손님을 아무리 늘려도 적자인데 정부 지원금이 흑자를 만들어주는 식당입니다. 이런 식당의 사장은 누구 눈치를 볼까요? 손님보다 정책 담당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럼 본업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위아래로 눌려 있어요. 배터리 소재와 광물 정제는 중국이 쥐고 있고 아래쪽 완성차 회사들은 가격을 후려칠 힘이 있습니다. 가운데 낀 셀 제조업체의 마진은 원래 두껍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장을 너무 크게 지어놨어요. 수요가 올 거라 보고 지은 라인들이 놀고 있으면 그 감가상각과 인건비는 배터리를 한 장도 안 팔아도 매달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이 세액공제에는 만기가 있어요. 원래 설계대로면 2030년부터 지급률이 75%로 줄고 그 다음 해엔 50%로 또 줄어듭니다. 게다가 2025년 미국의 감세 법안 논의에서 일몰 시점이 1년 더 앞당겨졌어요. 지금 이 회사의 흑자를 만들어주는 돈이 몇 년 뒤에는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본업 적자를 못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미 숫자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리스크는 더 근본적입니다. 변동성 자체예요. 2025년 미국에서 감세 법안이 논의될 때 배터리 세액 공제를 아예 조기에 없애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면 폐지는 피했지만 그 몇 주 동안 한국 배터리 3사의 주가와 사업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업의 손익이 다른 나라 의회의 표결 결과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예요.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 옆에 놓고 전기를 담아두는 대형 배터리입니다. 누적 수주가 140기가와트시를 넘었고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90기가와트시 이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바로 LG가 안 가겠다고 했던 그 중국식 저가 배터리입니다. 테네시 공장 라인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2026년 5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전력회사 DTE 에너지와 6기가와트시 규모 공급 계약을 맺어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북미 공급 계약을 합치면 16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 규모예요. 전기차를 위해 지은 공장이 AI가 쓸 전기를 담는 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책은 수요가 아닙니다. 조건이에요. 수요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원해서 생기는 거고, 조건은 규칙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이 만들어준 이익을 시장이 인정한 실력으로 착각하게 돼요. 2023년의 사상 최대 실적을 슈퍼사이클로 읽은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만든 이익은 조건의 수명만큼만 삽니다. 둘째, 공정하게 짚을 게 있습니다. 보조금에 기댄다는 게 LG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SK온도 같은 구조고 세계 1위 중국 업체들은 애초에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위에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배터리는 원래 그런 산업이에요. 국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초기에 규모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보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보조금이 끊기기 전에 원가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느냐입니다. 그게 진짜 시험대죠. 셋째, 그럼에도 이 회사가 가진 진짜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30년을 버티며 쌓은 제조 역량이에요. 2022년에 미국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회사는 이미 공장을 지어본 회사뿐이었습니다. 정책의 창은 갑자기 열리고 금방 닫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준비가 안 된 회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전기차 라인을 ESS로 돌리고 있는 것도 같은 역량입니다. 남는 건 결국 만들 줄 아는 능력이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두 갈래입니다. 좋은 쪽은 ESS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놀던 공장을 채우고 세액 공제가 줄어들기 전에 원가가 자립하는 시나리오예요. 나쁜 쪽은 전기차 회복이 계속 늦어지고 중국의 값싼 배터리가 시장을 더 가져가는 사이에 세액 공제만 먼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지금 세계 점유율은 CATL이 40%대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자릿수 후반이에요.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를 파는 회사에서 미국 땅에서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파는 회사가 됐다. 그리고 그 사실에는 만기가 붙어 있다. 다음에 어떤 기업의 실적 기사를 보시든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 이익은 손님이 준 건가 아니면 규칙이 준 건가? 이 질문 하나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이 회사의 다음 몇 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